지난해 크리스마스, 다이어트 캠프 사람들이 모여 작은 파티를 준비합니다. 절식, 운동과 잠시 이별을 고하는 시간. 참고 참았던 식욕이 폭발하는 듯 먹는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오늘은 즐거운 크리스마스이자 행복한 치팅데이입니다. 오늘 많이 먹고 내일 푹 쉬고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해야죠. 네. 오늘 저희 캠프에서 이제 회원들 좀 스트레스 좀 풀 겸 치팅데이 하는 날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통통했다는 손동현 씨. 그에게 다이어트는 오래된 숙제입니다. 하지만 먹는 것을 줄이는 것도 혼자 운동을 하는 것도 힘들었죠. 그래서 다이어트 캠프를 선택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손동현이라고 합니다. 10월 6일 날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191.0kg이 나왔었어요. 2개월 전 입소 당시 키 164cm에 몸무게 191kg로 손동현 씨는 초고도 비만이었습니다. 그냥 제 혼자 생각하는 몸무게는 100kg, 110kg 그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2개월 만에 40kg가량 감량한 그의 목표 체중은 100kg입니다. 입소 당시 200kg였던 최현진 씨는 다이어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고혈압에 당뇨까지 늘어난 체중이 건강을 위협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계속 살이 찌다가는 죽겠다 싶어가지고 오게 되었죠. 이왕 들어온 거 열심히 하고 내년에 쫙 빼서 나가자라는 마음이 있죠. 지금 원하는 것은 체중 감량입니다. 그리고 그 체중을 평생 유지해 이 도전이 마지막 다이어트가 되는 것이죠. 과연 요요의 늪에 빠지지 않는 체중 감량이 가능할까? 우리는 5명의 변화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2개월) 만에 다시 찾은 다이어트 캠프. 자신만의 감량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 사례자들이 오늘도 땀 흘리며 운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요요 현상 없이 살을 빼는 겁니다. 일단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짧고 굵게 해서 빼겠다. 고구마 닭가슴살 먹고 빼겠다 하면 더 금방 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 달에 빨리 뺄수록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저도 바뀐 게 이제 계단처럼 빼는 게 맞다. 단계를 밟아가는 체중 감량. 초절식보다는 운동에 집중합니다. 감량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근손실을 막고 체력을 키우기 위한 선택입니다. 요새 계속 운동만 하니까 무릎이 맨날 아파요. 처음에는 그냥 조금 한 5분만 따라해도 힘들고 그랬었죠. 힘든 거는 뭐 배고픈 거죠. 물론 식단도 중요합니다. 초절식 다이어트는 실패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잘 먹겠습니다. 운동을 하고 난 뒤 밥은 언제나 맛있습니다. 이들은 아침, 점심, 저녁 규칙적인 식사를 합니다. 하루 섭취 총 칼로리는 약 1,100칼로리. 식사를 끝낸 영훈 씨가 일어섭니다. 그런데 밥을 더 먹으려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 좀 부족하신 분들은 좀더 편이고 식사량을 너무 극단적으로 제한하지 않아요. 운동할 수 있고 이제 본인이 관리하는 거라서. 지난해 11월에 입소한 이영훈 씨는 운동과 칼로리 조절로 3개월 만에 24kg를 감량했습니다. 뭐 단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덴마크 다이어트라든지 아니면 뭐 간헐적 아니면 진짜 극단적으로 닭가슴살이나 채소만 먹는 그런 다이어트 그런 것도 다 해봤는데 다시 원상복귀 되더라고요. 제 의지가 너무 약하니까 무슨 다이어트를 하든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 의지부터가 약해서 뭘 하든 다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일 최근에 했던 다이어트는 20kg 뺐었어요.
20kg 뺐었는데 25kg가 다시 쪘어요. 근데 이게 계속 너무 되풀이 되다 보니까 좀 그만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만의 이제 조치로 여기로 오게 된 거죠. 요요 현상에 지쳐 지난 1월에 입소한 윤나경 씨는 한 달 만에 20kg 감량. 초고도 비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던 손동현 씨는 4개월 만에 51kg를 감량.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던 최현진 씨는 2개월 만에 40kg 감량. 고혈압 약도 끊었습니다. 지난 1월에 입소해 다이어트를 시작한 김주희 씨는 불과 한 달 만에 19kg 감량. 모두 운동과 섭취 칼로리 조절로 체중 감량을 하고 있는 그들. 끝까지 나랑 같이 안 가고 진짜. 때때로 많이 힘들고 좌절도 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복 유산소도 끝났어요. 티 다 젖었어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어느덧 5월, 날이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현 씨가 7개월간의 체중 감량을 마치고 퇴소를 합니다. 제가 가져왔던 옷들은 다 지금 뺐습니다. 이제 야, 양이 진짜 많네요. 나갈 때 입고 갈 옷장도 깨끗이 다 비웠습니다. 이제 좀 실감이 나네요. 그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캠프를 이제 7개월 동안 생활을 하고 이제 오늘 바로 퇴소를 합니다. 지금 이제 입소했을 때 몸무게가 이제 191kg인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인바디 몸무게를 쟀을 때는 111kg, 이제 진짜 딱 한 80kg 정도 감량을 한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식단 조절도 하고 다시 운동도 하고, 그래서 일단 최종 목표는 나가서 90kg, 한 20kg 정도 더 감량하는 게 제 목표고, 잘 할 수 있겠죠? 동현 씨의 퇴소를 시작으로 다른 사례자들 역시 차례로 퇴소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계속해 체중 감량을 할 거라던 손동현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벌써 퇴소한 지 한 달이 지났죠.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지금 이제 밥 먹고 헬스장 가는 길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 식사는 하고 오셨어요? 네, 잘 왔습니다. 하고 오셨구나. 네. 바로 그럼 인바디 오늘 한 달 만에 측정하는 몸 상태. 그런데 자꾸만 올라가는 체중. 8kg가 늘었습니다. 결과 보고 내가 너무 해이해졌구나. 그냥 마음적으로 그냥 좀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운동을 했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도대체 왜 살이 다시 찌는 걸까? 사실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이어트 캠프에서만큼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운동도 했습니다. 식단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캠프에서처럼 먹을 순 없었지만 다이어트 식단으로 챙겨 먹었습니다.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많은 칼로리를 섭취했던 걸까? 하지만 하루 약 1100칼로리. 동현 씨는 여전히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데도 살이 찌고 있었습니다. 지난 3월에 퇴소한 이영훈 씨를 2개월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입소했던 영훈 씨는 4개월 만에 34kg를 감량한 뒤 퇴소를 했습니다. 과연 그의 몸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 역시 2개월 만에 13kg가 증가했습니다. 저번보다는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체중도 마찬가지로 좀 더 떨어뜨려가지고 7 감량 목표를 다시 설정했다는 영훈 씨. 그에겐 체중 이외에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몸 상태가 너무 급박하게 살을 빼다 보니까 오히려 뭐 탈모라든지 약간 좀 몸에 이상이 발생한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이제 몸을 더 홀쭉하기보다는 건강하기 위해서 최대한 적정 체중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건강을 해친 것 같다 말하는 그는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이 아닌 건강을 위한 운동을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쓰는 대사량인데 그 기초 대사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몸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안 쓰고 더 먹어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메커니즘이 막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찌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거를 꾸준히 계속 눌러야만이 체중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3, 4, 5 모여 가벼운 산행을 하는 사람들. 자, 올라오실 때 힘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숨 쉬어야 돼요. 그들은 단식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단식을 하기 때문에 근손실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음식을 섭취를 안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음식을 섭취 안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고 단식을 더 잘하려면 일단은 운동이 기반이 돼야 돼요. 뭐 살을 많이 뺀 것보다도 단식을 오래 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트레킹을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앞으로 한 7일 남았는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없어요. 지금 정도의 마음가짐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요 현상으로 117kg가 됐다는 정우진 씨. 단식 다이어트에 두 번째 도전하는 김진희 씨.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다는 윤윤희 씨. 요요 현상으로 고생했던 세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단식 다이어트를 합니다. 단식으로 체중 감량을 하고 난 뒤 그들의 몸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급격한 체중 감량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한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싸우며 길고 배고픈 일주일을 겨우 버텼다는 정우진 씨.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쉽지 않았고 진짜 인생의 다이어트는 요번이 마지막이다. 네. 내 다시는 살찌지 않으리라는 거를 많이 깨우쳤습니다. 지금 대략 한 9kg에서 10kg 정도 감량된 것 같아요. 조금 빠졌어요. 얼마나 빠졌어요? 5kg 정도. 6, 7kg 빠진 것 같아요. 평균 5kg 이상 감량. 단식원을 나서는 3명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체중 감량은 그들 몸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단식 다이어트에 성공한 3명이 다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혈압, 호르몬과 콜레스테롤 등을 비롯한 몸의 전반적 상태와 체중의 변화로 달라진 체지방 근육량까지 확인해 봅니다. 일단은 체지방도 많이 빠졌을 것 같고요. 체중이 빠진 만큼 혈압이나 이런 것도 좀 낮아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일주일 전보다는 종합적으로 더 좋아졌을 것 같아요. 3명의 기대처럼 체지방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높아진 수치가 있습니다.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7kg 감량한 정우진 씨는 98 증가. 김진희 씨는 78 증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경계 상태에서 위험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4kg로 체중 감량을 가장 적게 한 윤윤희 씨 역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했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먹는 양을 줄이면 살은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이 상황을 위기로 판단하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이 혈관으로 흘러들어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일종의 대사 이상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비만이 쉽게 올 뿐만 아니라 비만으로 인해서 오는 2차적인 질환들, 심장병, 또 대사성 질환, 당뇨병, 뇌혈관 질환 등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쉽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요요 현상이 반복될 경우 고혈압을 악화시키고 사망률까지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Yo-yo dieting is toxic for your health. It's actually far more healthy to remain obese than it is to yo-yo diet, which is most people don't understand that. So you're better off actually staying overweight than you are yo-yo dieting. 우리가 요요를 반복하게 되면 제일 무리가 가는 부분이 콩팥인지라 콩팥이 무리가 가고 나면 이제 고혈압이 제일 먼저 오고, 그다음에 간에 기름이 끼는 지방간염도 차라리 그냥 비만도를 그대로 유지한 것보다는 요요를 반복한 경우에 훨씬 더 기름도 많이 끼고 단순 지방간이 아니라 거기 염증이 동반되면서 지방간염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지방간염이 있게 되면 사실은 당뇨병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국 런던. 한적한 산책로에서 다이어트 신이라 불리는 닐 스펜서를 만납니다. 강아지들과 산책을 즐기고 있는 그는 2년 전 3개월 만에 20kg를 감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감량 체중을 유지하고 있죠. She's mine, and these three are people that I'm looking after. She's staying because I look after dogs at home, and these two are dogs I walk in the week. No, not yet. Wait. 닐의 운동은 하루 1시간 강아지들과 하는 산책뿐입니다. 그는 어떻게 체중을 감량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걸까? Come on then. Come on, doggy. Right, we're going to have some lunch. Let's have some lunch. Right. So, I'm going to have jerk noodles. 닐은 건강 간편식으로 체중을 감량했고 또 유지하고 있답니다. I'm going to have this, 250 calories for my lunch. I just need to stir it with a spoon and then leave it to stand a bit. 249. It's completely enough for lunch for me. 94kg의 거구였던 그가 초절식 다이어트로 20kg를 감량했습니다. 그리고 유지를 위해 지금도 초절식을 먹고 있습니다. They're really strictly regulated, and rightly so, as they should be, because people are literally living on them for months to lose their weight. 600 to 800 calories a day. So that was quite quick. So the most effective way for me to lose weight, which worked really well for me, was very low calorie diets. 닐의 유지 비법은 매일 1000칼로리 미만으로 섭취하는 겁니다. 과연 생활이 가능할까? 도대체 그는 어떻게 2년 동안 이런 초절식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닐은 배고플 때마다 냉장고로 갑니다. 예상치 못한 것이 있었죠. 텅 빈 냉장고 안 수첩과 펜. 배고픔을 참기 위해 냉장고를 비우고 수첩을 넣어둔 겁니다. You keep journal inside the fridge. I keep a journal inside the fridge, so when I find myself at the fridge, when I might be emotional, feeling emotional or something that I'm yearning something other than physical hunger. So this is here to help me understand why I've been doing that and change it. 감량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선 평생을 힘겹게 배고픔과 싸워야 합니다. 그 외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It's a lot of it for weight loss is the diet rather than the exercise. For weight loss, just using food, just using exercise without addressing your food, it's impossible. (30kg를) 감량한 뒤 4년째 감량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다이어트 신 조혜진 씨. 오늘 먹을 식단인데요. 탄수화물은 잡곡밥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단백질은 계란, 그리고 야채는 애호박으로. 식재료는 언제나 비슷합니다. 원래는 정말
타이트하게 이제 바프 가까이 오면요, 이제는 물로 이제 또는 쪄서 이렇게 먹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먹을 수 있게 조금 좀 편안하게. 편안하게 먹는 점심이 460칼로리. 조금 부족해 보이는 식단이지만 혜진 씨는 무척 만족스러워합니다. 최종 80kg까지 갔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잘 안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멘탈적으로도 우울감이 너무 심해서 우울증 약도 먹고 우울증 진단도 받고. 뚱뚱한 체형이었던 혜진 씨는 출산하고 나서 70kg로 체중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다리 부상으로 병원 생활을 하며 80kg가 넘게 됐습니다. 이게 예전에 입던 옷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잘 맞았던 옷이에요. 이렇게 입었었고, 이거는 이렇게 뭐 그렇게 커 보이진 않은데 이게 타이트했어요. 이게. 그리고도 타이트해서 잘 안 입었어요. 이거는. 다이어트는 정말 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조금은 적게 먹고 그리고 조금 더 움직이고 이것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운동이 좋아질 일도 없고 식단이 좋아질 일도 없을 거거든요. 비법이 없는 체중 관리. 그녀는 적게 먹고 틈날 때마다 운동을 합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자전거 타러 가요. 자전거 타러 어디로 가시나요? 자전거 타러 제가 또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신나게 타보려고요. 일주일에 2번은 꼭 자전거를 탄다는 혜진 씨. 운동에도 그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배고픔을 잊기 위해 조금만이 힘들 때까지 하는 것이죠. 운동하면 오히려 별로 덜 먹고 싶고요. 운동을 안 할 때 더 먹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지점을 넘기나 봐요. 운동을 하게 되면. 예, 그냥 적당히 운동이 아니라 조금 힘든 구간까지는 가나 봐요. 직업마저 바꿨다는 혜진 씨. 그녀의 경력과 체중 유지 기간이 같습니다.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틈틈이 운동을 하기 위해 선택한 직업이기 때문이죠. 혹시나 다시 살이 찔까? 혜진 씨는 매일매일 체크를 합니다. 48kg에서 54kg를 넘나드는 체중. 조금만 방심하면 체중은 쉽게 늘어납니다. 때문에 혜진 씨는 한시도 소홀할 수 없습니다. 그녀만의 식단, 여기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비율로 했는데요. 단백질 100g, 탄수화물 100g, 채소 200g 이렇게 해서 1대 1대 2 비율로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이요. 3끼 먹어요. 하루 평균 1000칼로리도 안 되게 섭취합니다. 이렇게 먹지 않으면 절대 체중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시 찔까 봐 너무 무서웠고 살을 빼놓으니까 한동안은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다시 찌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컸어요. 요요와의 전쟁에서 승리해 감량 체중을 유지하는 비율 0.5%. 이 0.5%에 들기 위해 우린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해야만 할까요? 이 비만 같은 경우는 체중 조절을 그냥 언제까지 하고 딱 끝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생 내가 하루에 3끼 밥을 먹고 공기를 마시고 걸어 다니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처럼 일종의 그냥 몸에 배이는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